자, 우리 강사님께 차려. 경례. 혹시 저 홍대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잠깐만 나오세요. 나오죠. 네, 보고 있으세요. 우리 저 홍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수축을 때에 선조고라고도 하고 대조고라고도 하는데 각각 어느 때 쓰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아시는 분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거 안 보시고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질문하기를 수축 시에 선조고 또는 대조고를 쓰는데 각각 어느 때에 쓰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서구 물질 문명에 편승하여 다수가 편의주의에 치우쳐 고유의 예의마저도 변질되어 그 예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제의례 문화도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통의례가 주자 가래에 의한 한문 위주로 되어 오늘날 한글만을 사용하는 시대에 어느 누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충문을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우려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다수가 상예 또 상장례와 선영일을 하는 데에 의식 절차도 물을 뿐만 아니라 충문 없이 무축으로 제사를 봉양하는 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호라는 것은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불교에서도 익관, 발인, 평토제라는 것은 산소를 다 마련하고 제를 올리는 겁니다. 49제 등 의식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입관식, 발인제, 하관, 기제 등 의식에 해당하는 추모 예배가 있는데 전통을 자랑하던 우리네들은 지방도 충문도 없이 제불만 올리는 예가 허다하니 이는 조상님에 대한 불경이며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다 뭐 지방도 보시고 또 충문도 작성해서 독축을 하시겠지만 대다수가 지방도 없고 충문도 수축은 독축도 안 하고 제양을 모시는 집안이 있어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아예 안 모시는 집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법인 청권사 본사는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이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이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즉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또 재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재단법인이죠. 따라서 청권사는 효령대군과 배위신 예성 부부인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청권은 신중청, 폐중권의 준말로 신중청이라는 것은 이 처시는 청도에 맞고 또 폐한 것은 권도에 맞는다. 그래서 청권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 고대 중국 주나라 때에 태왕이 마침내 왕위를 계력의 셋째 아들입니다. 에게 전에 창에게 미치고자 하였다. 이에 태백이 이르라도 곧 동생 우중과 같이 형만의 땅으로 도망해 머리를 깎고 은거하며 왕위를 양권 미덕을 후일에 칭송한 말이다. 효령대구도 아우인 충녕대군 세종대왕에게 성덕이 있음을 아시고 학문과 제독을 숨기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양보한 미덕을 우종의 행적에 비유하여 후일 영조대왕이 사당의 이름을 청권사라고 지은 연유가 되었다. 1736년 영조 12년 왕명으로 경기 가명에서 지어 이듬해인 영조 13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 사당이 준공되었다. 1789년 정조 13년에 사당의 현판을 내려주신 사액 사당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를 주재하고 청권사의 최고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다. 이사장은 사내에서 가장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결론, 사단법인 청권사는 효령대군님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으로 이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있으며 재양시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제주가 된다. 따라서 수축을 할 때 제주인 대손 아닌 장명, 즉 말하면 벼슬 이름이에요. 이사장이 벼슬 이름이죠. 장명을 쓰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는 대군 할아버님을 대조구가 아닌 선조구라 쓴다. 그러나 다른 분 중에서는 장명을 쓰지 않고 대손과 대조구를 쓰는 문중도 있다. 선조라고 하는 것은 먼 윗대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문상 대조구, 제주를 윗대 소원이라 쓸 경우에는 제사를 받으시는 시를 몇 대조구라고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뒤에 사진에 보면은 명의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명의 이사장님. 이때 제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왜 선조구라고 하느냐? 선조구보다는 대조구가 더 친밀감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때 제가 장문 A4지 5장을 만들어진 글을 써가지고 이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하다가 아마도 부결이 됐어요. 이대로 하는 게 좋다. 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사장 선출식 때마다 계속 그 대조가 틀리잖아요. 한결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통일해서 계속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우리 청권사는 선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 휘가 돌아가신 조상님의 이름을 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살아계신 부모님 이름을 함자라고 하잖아요. 함자. 함자가 자갈함자예요. 함부로 말을 못하게 자손된 자로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의 아버지나 또 새로이 만난 분들의 서로 인사할 때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하면 큰 불경스러운 그게 말에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강진인데 제 아버님이 강진이신데 이거를 강자, 진자, 그래서 꼭 이 자자가 붙어요. 글자 자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식이라고 해서 성인식, 관례, 정말 자면 관례. 관례라고 해서 나이 20세가 되면은 저 행사를 치러요. 그때에 지어주는 것이 뭐냐면 자야. 요 자. 우리 대군 할아버지 차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할아버지, 대군 할아버지 차.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이렇게 선순이에요. 관례 때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저렇게 지어주셨어요. 선숙이라는. 그리고 우리 대군 할아버지 초명이 혹시 뭔지 아시죠? 초명. 처음에 이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초명에 호예요. 호. 우리 할아버지 원래 이름이 어려서 쳤을 때는 호야. 저 복호자입니다. 복호. 그런데 19세 때에 이름을 고치셨어. 뭐라고 쓰냐? 자,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치셨어요. 고자로 고치셨고, 저 고자 혹시 무슨 문자인지 아시죠? 무슨 문자입니까, 저 고자가? 이 보자가 기울 보자예요. 기울 보자. 근데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불가에 입적을 하셨잖아요. 입적이라고 좀 그렇지만 사가 신자로서 입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법령을 받으면서 수계를 하신 거예요. 정말이라면 이 수계가 보통 제가 신도는 10가지만 지키면 돼.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정말 그 성녀는 약 300여 가지가 있어요. 지켜야 할 도리가. 근데 제가 신도는 딱 10가지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신도였어요. 집에 그냥 계시면서 불가에 저걸 두신 거예요. 정말이라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 돌시전에 썼다고 하는 자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 자는 우편에 없어요.
몰시자에 쓴 클포 홍보는 우편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이 클포자가 왜 클포자가 확실하냐?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502 매출이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오공신이 맹축이라고 하면 치면은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서명 나누는 게 나와. 서명 나누는 게 나와. 핸드폰에. 그런데 거기에 서명 나누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 할아버지의 한 자손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서명한 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게 5등이에요. 5등. 그렇죠? 5등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할아버지 우편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쓴 글씨가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502 맹축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서명 나누는 게 저기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거를 파자를 해서 저렇게 쓴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서명할 때는 나만 알게끔 쓰는 거잖아요. 어? 내가 사인하는 것도 나만 알잖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게. 그 옛날에도 저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러 가지 책자들을 만드셨어요. 이것 좀 특히 불경을 갖다 언해를 많이 했잖아요. 언해라는 것은 한자어로 된 거를 한글로다 번역한 거야. 거기에 보면 수결이 전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 휘자는 이렇게 기울보자가 확실하다. 그런데 저 기울보자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왕자로서 부끄러울 게 없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많으셨을 테고 그런데도 저걸 쓰셨어. 기인다는 것은 옷을 꾸맨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옷을 꾸며서 닦고 쓰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저자를 쓰셨는데 왜 썼느냐? 그만큼 검속에 사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참으로 훌륭하시다. 만백성의 어머니가 왕이라고 치면 우리 할아버지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행동을 몸소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89페이지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마쳤지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면은 대분 요제 해설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그래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제 해설문은 제가 약 3일 동안 그걸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재관 행렬이 출발하면 어디서 출발합니까? 제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면은 해설을 맡은 우리 의원은 이거를 이제 묘전에 올라가서 해야 돼요. 묘전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해설을 맡으신 분은 묘에 계시고 재관 행렬을 관장하시는 이사님이나 아니면은 감독님이 해설을 맡으신 의원한테 전화로다가 연락을 해. 지금 출발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설이라면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미년 효령대군 그리고 예성 부부인 묘제 해설을 맡은 효령대군 몇대손 아무개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대군 묘제에 참석하신 종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앙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재앙을 공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촬영다 외의 개인적 사진 촬영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 바라며 재앙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모아 공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합이 연못 앞을 지날 무렵, 요거는 이제 연못 앞을 지나기 전까지 요걸 다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초원관이 축관에게 향과 축을 전하는 전향 충례를 마치고 축관이 축함을 받들고 오련제에서 출발하여 사당 앞에서 잠시 봉례를 올리고 드리고 효령광장을 지나 돌계단으로 올라와 묘전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군 묘제 참관원들께서는 축함이 보이면 모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막바로 이어서 다음은 효령대군 행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군께서는 1936년 1월 6일 음력 1395년 12월 11일에 출생하시어 1486년 6월 12일 음력 1486년 5월 1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조선 제3대 국왕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시며 어머니는 원경왕의 민씨이십니다. 초명은 후였는데 19세에 보로 개명하셨으며 자는 선숙이고 꼬는 연강이시며 불교의 본명도 연강이십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대군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척하며 운하 문명하시고 효제 충신의 기질을 갖추었고 글 읽기를 좋아하시고 무예도 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세 효령군으로 옹군 되시고 좌창성 전역공의 따님이신 해주정씨와 혼인하셨으며 17세에 효령대군으로 진봉되셨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시어 부왕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아우이신 충녕대군에게 성덕이 있음을 아시고 학문과 재능을 숨기시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사양하셨습니다. 조선왕조 개국 초기 법불 수명 정책에 입각한 왕권 확립과 종교 변혁기에 요동하는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총하로 이끌기 위해 유불조화론을 주장하셨고 나라의 안녕과 왕정의
토대를 굳건히 하시면서 불서의 구격과 사찰의 정대충 및 법기 조성 등의 불사와 오국 안민과 태평 상대를 위하는 위협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자치 규범으로 향원 제56조를 제정하시어 대민 강론으로 백성들의 윤리 도덕과 의식 교화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후에 대한 이론 정립과 권계하실 목적으로 부모 은중 장수 태굴 경학부를 사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북부 제2호인 탑골공원의 10층 석탑의 건립과 보물 제2호인 오신각중의 주조를 직접 감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흥목사표의 원각사를 지켜내자 그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개정의 즉 계율, 선정, 지혜의 바탕을 둔 불법의 수련을 독실히 하시면서 연주왕, 무의사, 백연사, 해암사 등의 많은 사찰을 중수하셨으며 문장에도 뛰어나 연화경, 금강경, 원각경 등의 우리말 번역을 비롯하여 많은 호국불사를 주창하시고 불교 발전에 지대하신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대군께서는 왕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공명과 부귀의 영화를 저버리고 초탈하신 삶으로 평생 충과 효와 덕과 우애와 겸손, 검소, 조화, 화목 등을 몸소 실천하시며 천수를 사신 분이십니다. 조선왕조를 창건하신 태조 고황제로부터 9대 성종대왕에 이르기까지 9 임금의 조정을 보필하시면서 명예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왕실의 번영과 나라 발전의 공헌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대군께서는 외민 정신의 실천자이며 진치 정신의 선구자로 왕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근본적인 역할을 다하셨으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으시며 사시다가 1486년 성종 17년 5월 11일 향년 91세의 일기로 하세하셨으며 시호는 정효이십니다. 정효의 뜻은 너그럽기를 즐기시며 고정명한 것을 정의라하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을 효라합니다. 설아에 7남을 주셨으며 6째 아들 원천군은 아우인 성령대군에게 출계시키셨습니다. 출계라는 것을 양자를 보냈다는 거죠. 손자 33인과 정손자 109인을 두셨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배동에 예장 드렸으며 배위이신 예성 부부인 해주정 씨는 좌찬성 전역공의 따님으로서 1394년에 태어나 14세에 대군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대군 할아버지는 12세, 할머니는 14세, 할머니가 연세가 2살이 더 위십니다. 효순하고 현숙하시어 부덕을 외명부 중에 으뜸이셨습니다. 대군을 정성껏 내주하시다가 1470년 성종 77세를 예기로 하세하셨습니다. 1737년 영조대왕께서 묘하에 사당을 세우게 하시고 1789년 정조대왕 깨서는 깨는데 부채입니다. 깨서는 사당의 현판을 하사가 아니고 사액하셨으며 1865년 고종 2년 종묘 공신당의 세종대왕 묘정에 배양이 되셨습니다.
아마도 대군으로서 종묘에 배양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의 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관이 향과 축을 안치하고 집사석에 도착을 하면 해설위원 지금부터 계묘년 효령대군 그리고 예성 부부인 묘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불참 진례 찬인 선치 배의 재배 치위 해설자 진례와 찬인이 먼저 축관의 구령에 따라 재배를 하고 각자 복무할 자리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복무하고 가별로 제가 복무라고 썼는데 원래 이게 아마 화룡도 현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혼관 및 제 집사가 묘를 향해 북향하여 서고 묘전에 계신 참반원께서는 제관의 뒤에 격줄로 서며 효령 광장에 계신 참반원께서는 묘를 향해 동향하여 격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진례가 온관급 제집사 참사원 이차설이 잔인 조헌관 점시진설 이제 진설이 다 돌아보면은 강복이 그러면 이제 해설자가 준비된다. 점시진설이란 조헌관이 상석에 진설인 제수의 이상의무를 확인하는 예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담아 지성으로 조상님을 모시기라 함입니다. 참신예 해설 참신예란 신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 주자 가례의 요제에는 우선 참신하고 후에 감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참으로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행 감신예 해설 감신예란 훌령을 모시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술을 감신자에 따라 모사위에 붓는 제사의 한 절차로 조상신을 강림하게 하는 제의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묘제이기 때문에 묘제에는 모사가 없죠. 그냥 묘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다음은 또 해설 제집사의 관세의 세월 각취 여기서 이제 관세의 세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세의 세월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세이라는 것은 손을 닦는 배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관세위 손을 닦는 그 자리에 가서 서란 얘기예요. 정말이잖아. 그 서라 세율은 손을 닦아라. 근데 여기서 손을 닦는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씻는다는, 마음을 정결히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손을 닦으면은 수건으로다가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누구든지. 아니면 수건이 없으면 옷이라 해도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 세자가 수건 세자가 있고 시칠 세자가 있어요. 시칠 세자는 상수변에 쓰고 수건 세자는 수건 건자에 쓰는데 수건 세자를 쓰는 문종도 있고 시칠 세자를 쓰는 문종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시칠 세자를 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칠 세자가 맞아요. 시칠 세자. 수건 세자는 좀 그래요. 그러면 관세에 가가지고 수건으로 손을 찢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24의 관세에 있어요. 각치의 이제 손을 씻고 각자 이제 공마자를 가죠. 해설, 공무란 제관들이 3일 전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제향에 임하고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끝까지 감는 것을 말하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발끝까지 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이라고 한대요. 제형이 공행되기 전부터 지성을 드리는 것을 제계라고 하는데, 제계는 치제와 산제를 합친 것으로 제사의 규모에 따라 제계하는 날이 달랐습니다. 제계는 제형을 거행하기 위해 부정한 일을 삼가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일로 제왕과 같이 성스러운 대상을 가까이 할 때에 부정한 기운으로 인해 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제계의 기간은 큰 제사에는 7일, 중제사는 5일, 소사는 3일과 같이 제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기일을 달려야 했습니다. 본관과 제14에 임명된 관리들은 제계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제계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서계 의식을 거행한 후에 제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계 마지막 날에는 제소에서 하룻밤을 다 같이 묵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찬인 혼관의 관세이세의 찬인 초원관 해설. 삼상향은 하늘에서 혼을 모시기 위하여 향을 3번 사름을 향을 향로에 태워 그 연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제의례입니다. 다음, 산관우 주상은 술로 땅을 적시는 것을 내라고 하는데, 내주는 향기로운 술을 땅에 부어 적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르는 백을 모시는 상징적 제의례로 내주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을 많이 가미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원예 해설. 초원관께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원예를 행합니다. 해설. 오늘 제안의 초원관은 사단법인 청권사 정일 이사장님께서 공무하시었습니다. 다음 해설. 강신예에서 잔에 술을 3번 나누어 모두 지우는 것은 조상님의 신을 상징하는 내주이고, 잔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3번 지우는 것은 조상님께서 술을 드시는 것을 상징하여 죄주라고 한다. 한국 일생의례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설. 잔을 드리는 의식은 혼관이 상석 앞에 궤하여 좌우 집사로부터 잔을 받고 집주가 술을 따르면 죄주하고 좌우 집사에게 잔을 주면 좌우 집사는 신입전에 올립니다. 아헌예와 종언예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 해설. 적은 혼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초원에는 6적을, 아헌에는 계적을, 종원에는 5적을 각각 올립니다. 그런데 이 문중마다 이게 전부 틀려요.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초원에 6적 뭐 있잖아. 근데 다른 문도 보면
뭐 거기에 간적도 올리는 집안도 있고 어적, 계적은 잘 없어요. 계적은. 간적을 주로 많이 해요. 간적. 근데 큰 예산은 아마도 익히지 않은 고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다음 해설. 대반개 삽시 서령 정결한 술을 올리고 나서 식사를 권하기 위해 뇌의 뚜껑을 열고 조상님의 홀령 가로 열고 혼백이 가로 닫고 이 음식을 드시기를 바라면서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바로 놓는 제의례입니다. 다음 해설. 독축은 축관이 조상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로 축문 내용을 이를 주석하면 이거 대군 유제입니다. 계매년 10월 초하룻날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정일은 감히 현 선조고 효령대군 정시 정여궁 부군과 현 선조비 예성부부인 정시 진효에 밝혀 아뢰옵니다. 절기가 바뀌어 서리와 이슬이 벌써 내렸습니다. 산소를 찾아와 우러러보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과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세사를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흠양하시옵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아원예. 해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원예를 행합니다.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설. 오늘 제왕의 아원관에는 땡땡땡님께서 공무하시겠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안에서 이제 오시니까 거기에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그 오실 때마다 틀리니까 땡땡땡이라고 했어요. 다음 해설. 타기 철주란 초원 때에 올렸던 잔에 술을 태주기에 물리는 제의례를 말합니다. 종원예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 해설. 잔을 드리는 의식은 초원예와 같습니다. 행종원예.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원예를 행합니다. 잔을 올리는 방법은 아원예와 같습니다. 해설. 오늘 제왕의 종원관에는 이제 그때마다 또 틀려요. 뭐 부이사장님께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특별한 또 이사님 또 뭐 효롱문화원장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땡땡님께서 공무하십니다 썼습니다. 또 해석. 술이란 인간이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지는 행위가 신과의 교통이 이듯이 신도 술을 마시고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취치성인 술은 조상신과 후손을 내게 해주는 신성한 술로 존재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쌀로 만든 청주로 맑은 술을 말합니다. 이 청주는 반드시 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술은 제약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제약에 쓰는 것은 반드시 쌀로 만든 술로 쓴다고 합니다. 다음 해설. 철갱진 숙수 가로 열고 상추관 가로 닫고 란. 훅을 내리고 그 자리에 숭늉을 올리고 밑그릇의 수저로 밥을 3번 떠서 숭늉 그릇에 말고 숟가락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여 숭늉 그릇에 놓는 제의례를 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숭늉을 올리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숭늉은 옛날에 보면은 밥을 하고 그 밥솥에다가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같이 긁어서 푸는 것을 숭늉이라고 해요. 그런데 숭늉을 올릴 때는 상추관이 필요가 없어. 밥은 색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다 냉수를 그냥 올리잖아요. 그래서 숭늉을 대신하기 위해서 거기다 밥을 3번에 떠서 이렇게 마는 거예요. 숭늉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음 82페이지를 가시다. 해설 국궁이란 상반신을 굽혀서 절하는 모양인 곡신으로 얘기와 논어에는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마치 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않는 듯 문을 굽히는 것으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식사를 다 마쳐 고맙다는 의미의 표시로서 일동에 일어서서 허리를 약 75도 정도로 가볍게 구부렸다 반드시 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행 사신예 해설 사신예란 소신예라고도 하는데 제사를 지낸 뒤에 조상님의 훌륭 가로 열고 훈백 가로 닫고와 작별하는 제1회입니다. 다음 해설 하시저 합반계란 국궁을 하고 잠시 후에 숭늉을 다 드신 것으로 여겨 집사자는 조상님이 잡수셨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시접에 내려놓고 매미 뚜껑을 닫는 제1회를 말합니다. 다음 해설 분충문은 충문을 불에 태우는 절차로 다른 말로 소지라고도 합니다. 소지는 유형의 충문을 무형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충문을 썼으면 그 종이에 충문을 썼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죠. 그걸 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우면은 형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무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형의 형태라는 그 충문의 연기화로 신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봉사자의 기원을 담은 이 연기는 신이 거처하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서 그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는 인간의 희망과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여 감흥토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제1회입니다. 축진초원관치자 오이성 해설 이성이란 축관이 제주에게 제사를 잘 마쳤음을 구하는 절차로 이성은 제례에서 흠양의 절차가 모두 끝나 축관이 이성이라고 큰 소리로 구하면 주인이 이에 답해 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제1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헌에 보면은 시동이 있으면 시동을 모시고 제례를 지냈으면은 그 이성이라고 해야 되고 시동이 없이 그냥 제사를 마치면은 예필이라고 한답니다. 예필. 예를 마쳤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해 내려오다 보니까 시동을 모셨든 안 모셨든 아마 거의가 다 이성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설. 집사자 철창 이태 예필 해설. 이제 제례의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곧이어 집례와 차안인의 배례가 끝나면 이어서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은 지화시더라도 이사장님 말씀이 끝나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군 묘제에 참관해 주신 종친 및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군 묘제 해설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만장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를 여러 번 읽어서 이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할 때 이 묘제 해설을 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뭐 이 앞에서 해가지고 이 차울이나 독충 마냥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재학 때에 아주 훌륭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극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로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강사님께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